네, 영킴 제자기사가 하와이에서 너무 재밌게 네. 놀고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사진 봤어요? 맞아요. 네. 아주 한 마리의 어떤 바다 표범처럼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가기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사진 보니까 너무 맞아요. 재밌어하는 것 행복해 같아가지고.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네. 네, 주영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겠죠? 예. 출발새 아침 진행자 안주영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영김 이사님을 대신해서 문화충격에서 또 오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게스트로 최다 출연하더니 그죠? 여기 서브호스트로 네, 자주 오늘,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쵸? 남미 여행 전문가세요. 아마 아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네. 남미 여행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니스 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Hola, amigas, amigos. 이렇게 시작하죠. 스페니시. 예. 스페니시. 아니 남미 여행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볼리비아에서 사셨어요? 네. 그러시는데 볼리비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아. 졸업하고요. 여기 네네. 그 전 LA 한인 회장도 볼리비아에 있지 않았었나? 누가요? 제가 헷갈렸나? 배무한 전 회장이 볼리비아 쪽인 거 어떤 걸로 기억해요. 글쎄요, 저는 워낙 옛날에 77년도에 예, 어렸을 예. 때 갔다가 예.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볼리비아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구나. 예. 아니 예, 지금 예. 20대 아니신가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 네.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볼리비아에서요. 예, 볼리비아에서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는 많은 분들이 그 나라 고산지대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위험하지 생각하시는데 않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고. 원래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보면 상위층과 중산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극과 상위층에 극이죠. 예. 살면 그러면 오. 정말 공주같이 살죠.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오히려 오히려- 볼리비아에서 그죠. 공주처럼 사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예, 근데- 궁금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나라가 워낙 상위층이 작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인구가 한 600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더 커졌지만 네네. 그런데 진짜 고산 도시 라파스에서 해발 3,500m에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워낙 상위층이 있다 보니까 그 상위층이 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가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교육을 다 한 부류가 맡고 있는 거. 거의 유럽인 후세들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공주들 예, 그런 살다 보니까 저는 또 공주과는 아니에요. 굉장히 탐보이. 좀 여행 네네. 좋아하고 산 타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었거든요. 스피드 와.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예. 와,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네. 탐보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대학을 가면 이 대학을 나와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진학을 미국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에 대한 앞으로의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참 좀 속상한 게 많았었죠. 그래서 백팩 여행을 다니다가 네네. 예, 졸업반부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백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시간 있을 때마다. 답답해서. 그냥 배낭여행. 예,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다니셨구나. 너무 답답해서 예. 도대체 이 나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갈 것인가? 브라질로 갈 것인가? 멕시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배낭여행을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1년에 거의 많이 하면 4개월 와. 여행을. 왜냐하면 와. 그게 계속한 게 아니라 네.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한 달 반,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노는 날이 많아요. 롱위켄드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백팩을 메고 이제 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에 대한 그런 일깨움이 있었고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과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예. 근데 네. 남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남미는 이제 볼리비아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 고산지대 아니에요 그러는데 고산지대는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대지방이에요. 그래서 네. 그 열대지방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게
아주 또 다른 맛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존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데스 산맥을 다니면서 우리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그 산이 그 화강암이 많다 보니까 맨 북쪽에 베네수엘라 끝자락서부터 안데스 산맥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 밑에 파타고니아,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최남단까지 안데스 산맥이 태평양가로 솟아 올라와 있어요. 최남단까지. 그러면 오. 그 나라를 끼고 네네. 나라가 지금 8나라가 있는데, 7나라 네.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운데 볼리비아 있었죠. 아, 여러분들 그러네요. 아르헨티나도 큰 부분이 고산지대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을 참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런데 안데스 산맥을 끼고 이 자연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예, 고산지대가 있는가 하면 빙원지대가 있고 칠레 쪽은 그다음에 산이라고 해도 아주 아담한 산들이 또 많아요. 한 네. 1,400에서 한 1,500, 600 되는 오, 산들도 정말 많고. 많네요. 네. 예,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거의 진짜 백팩 메고 네. 차가 없는 곳 이런 데를 백팩을 메고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그러면서 원주민들 많이 만나고 우와. 스페니쉬도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던, 아직도 그렇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더 많았었죠. 그래서 손과 발로 소통하면서 그냥 인간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원주민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오, 그래서 와. 그때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네네. 세상이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만 할 그런 사이즈의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와. 거를 깨달으면서 저는 남미를 마음에 품고, 그때서부터 내가 이 남미 대륙에서 이 대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오.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진짜 책상에 앉아서 학생들이 보통 공부만 하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보니까 정말 인생 여행, 네, 세상 맞아요. 여행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맞아요. 하셨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가장 또 궁금한 거는, 그렇게 또 남미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여행 안 가봤어요. 남미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남미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런 매력이 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미는 많은 분들이 남미 하면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스페니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포르투기스 하는 나라가 있고 영어 하는 나라가 있고 오. 예, 그다음에 프렌치 하는 나라가 네. 있고 뭐 아주 작지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다이렉이 그 사투리 있잖아요. 사투리가 아니라 그 원주민 원래 본토 언어. 아. 본토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고산지대와 안데스 산맥지대에 있는 데가 이제 그 본토 언어가 많고 그다음에 아마존가에 본토 언어가 또 많아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죠. 아. 그러겠죠. 예, 네. 그다음에 지리가 다르니까 산과 열대지방과 다르니까 또 이게 먹는 게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몸의 그 어떤 사이즈 있죠. 키와 이 형태와 이런 것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네. 그 본토 언어는 알아들으시나요? 본토 언어는 네. 두 가지 말이, 그러니까 본토 언어 중에서 안데스 산맥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본토 언어가 네. 퀘추아라는 말이 있어요. 오, 네네. 예, 지금 그 말은 그 잉카 문명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근데 와. 그게 그 전부터 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써요. 아. 예, 그래서 페루나 마추픽추, 쿠스코 이런 데 가면 원주민들이 다 그 말을 쓰죠. 와. 그리고 신기하네요. 그 네. 스페니쉬가 워낙 그 원주민 말하고 많이 섞여서 여행 다니다 보면 저거는 어떤 원주민들의 스페니쉬가 섞였구나 이렇게 알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또 이태리 그 이민을 워낙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유럽인들의 그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18세기, 19세기에. 근데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아르헨티나에 가면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스페니쉬 액센트는 완전히 이태리어 비슷해요. 오. 발음이 굉장히 강하죠. 아. 특히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면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왜냐면 우리 한국도 부산 사람들 좀 거칠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 그렇죠. 사람들. 말투도 그렇고. 남미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이렇게 다 그렇죠. 다르다는 예, 거죠.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사람들이 좀 굉장히 거칠고 어그레시브해요. 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그 사람들의 액센트를 금방 알아듣죠. 저 사람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 그러니까 포르테뇨라고 그래요. 네. 항구 사람들. 예. 예, 어, 그래서 재밌네요. 이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액센트가 들리면은 네. 거반 알죠. 네. 예, 그 거반 볼리비아 알죠. 한인 사회는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그때 그 이민 생활 당시에 하셨을 때 한 600명 있었어요. 600명. 예, 생각보다 라파스에, 많은 거 라파스에. 아닌가요? 네. 그럼 근데- 다 서로 좀 알겠네요. 뭐 600명밖에 그렇죠. 안 근데 되면. 제가 이제 한 2010년도쯤 되면서 볼리비아를 그때 식구들이랑 한번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많이 흩어지고 마지막에 2019년도 2020년도 갔을 때는 가족이 한 6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라파스에. 예. 근데 어디로 다 이사를 갔냐 하면 볼리비아 안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산타크루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열대 지방이 있어. 아주 네. 거기는 고산지대가 네. 아니죠. 브라질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그쪽으로 많이 이주했고 거기는 이제 볼리비아의 그 경제 도시예요. 경제 심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주를 했고 그다음에 그 IMF를 거기도 이제 IMF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1800년도 1981년서부터 한 5년 사이에 네. 한국같이 아주 심한 그 IMF가 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페루로 많이 이주하고 이제 그 그 칠레로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좀 답답해했나요? 말씀하신 게 거기서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나오고 싶었다라는 얘기들을 아까 거의 하셨는데 보면은 남미에서 볼리비아에서 보면 거의 미국으로 오는 거를 미국으로. 생각을 했었겠죠. 예. 예. 근데 선생님은 미국에 올 생각은 그때는 네. 없었고. 저는 미국 올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예. 공주 삶을 사셨다. 예, 아니요. 그런데 워낙 그 남미에서 네. 제가 그 학교도 아주 작은 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거의 그 유럽인 후세들 아니면은 유엔 대사 나온 사람들의 자녀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작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제 호텔 안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미국 가장 좋은 호텔이었으니까 이제 미국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아주 국수를 제외하고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했었어요. 예, 남미 나는 와서. 미국 사람이야. 남미를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거 하대를 있죠. 했구나. 예, 우리는 예. 저기 북미다. 예, 그렇죠. 놀선에서 그렇죠. 왔다. 근데 이거네.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역사가 그래서 짧아서. 남미에서는 아직도 뉴스에서도 구대륙, 신대륙 그래요. 아우 진짜 그러니까 옛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안 그러고 신대륙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신대륙.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 그 신대륙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그 신대륙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냥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와. 그래서 네. 저는 저희 식구들은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리고 가족여행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늘 빠졌어요. 미국에 의도적으로 안 오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남미를 많이 여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여행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팩 여행을 베스트 했죠. 5 딱 꼽아주세요. 어디 저도 남미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남미.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디 저는 이제 이과수 네. 저도요. 이과수 폭포가 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탑입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보실 때도? 글쎄요, 그 여행도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가 남미가 저한테는 좀 일기장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내가 어떤 라이프의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찾아갔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기뻤던 때 슬펐던 때를 지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춰서 내 체력과 경제력과 그다음에 그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기한이. 그쵸.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두고 첫째로는 이제 그 남미도 여러 가지 지금 이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을 하는 거죠. 자연을 보는 그쵸. 여행이잖아요. 나야가라보다 훨씬 크고 그렇죠. 웅장하고 멋있는 얘기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 그 이과수 폭포도 그 여행의 방법이 이제 다양한데 그 이제 열대 우림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과수 폭포도 이과수 폭포만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절반 여행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폭포만 보고 와도 좋죠. 그 보트 여행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가면? 근처에 볼 게 너무 많고 아.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와서 사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오, 살아요. 있구나.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여행들을 다 하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인데 와, 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카톨릭 신자들은 네. 그 근처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맞아요. 지어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유네스코로 아직도 멋있더라고요. 지키고 네.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현지 나무로 지은 교회죠. 오, 예,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그 선교사 분들이 얼마나 원주민들 케어하고 돌봐주고 했는지 거기 가면 또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의 그 컬러가 내가 어떤 데 취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좀 하이킹이 해야 조금 더 엔조이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곳은 네. 하루라도 젊었을 때 가시면 좋죠. 아, 그렇죠. 예, 하루라도 예. 많이 걸어야 젊었을 때. 되니까. 예, 이과수 같은 그쵸. 경우는 폭포는 휠체어 타고도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아, 네네. 특히 브라질 쪽은 브라질 음. 쪽은 인프라가 이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렇죠. 쪽에서 볼수 있죠. 이과수가 북쪽은 북서쪽은 파라과이하고 파라과이.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은 아르헨티나. 서쪽은 아르헨티나, 동쪽은 브라질 이렇게 그건 하루 있죠. 만에 다 못 봐요, 이과수는? 하루 만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너무 억울하죠. 아깝죠.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리고 그죠? 시간이 안 되죠. 왜냐면 국경을 건너야 국경 돼요. 건너야 되고. 국경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건너는 건 쉽긴 쉬운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다 국경 아니에요.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땅으로 건너야 돼요. 그래서 아. 이과수 폭포 안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너무 좋겠죠. 왜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과수가 영상으로는 그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아, 왜냐하면 그 그래서. 배 타고 그래요? 안에 오. 깊숙이 들어가는 예. 코스가 있나 그게 봐요. 하프데이예요. 그것만 해도. 하프데이. 아. 왜냐하면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과수 자체는 이제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나누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폭포는 한 폭포인데 물론 한 280여 개 폭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네.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폭포도 봐야 되고 브라질 쪽에 있는 폭포도 봐야 되고 봐야죠. 양쪽을 네. 다 봐야 되는데 양쪽이 다 내셔널 파크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이과수 내셔널 파크이고 브라질도 이과수 내셔널 파크. 그러니까 네. 총 예. 280개 폭포가 와. 있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네. 1월, 2월은 이제 우기 때예요. 예, 그러면 봐요. 그때 가면은 폭포가 지금 약간 좀 건조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80여 개 되고 한 10월 달 11월 그때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면 폭포가 좀 줄죠. 네. 예, 물 예, 그럼 예. 그 강도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기 바로 끝자락에 가면 한 3월 달, 4월 달 그때 가면은 폭포가 더 많죠. 그럼 저- 3, 4월이 보기가 네. 제일 좋겠네요. 좀 이과수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매년마다 이게 자연의 조화잖아요. 아, 그죠. 특히 바뀌죠. 우리 네. 2010년도 우리 팬데믹 때 럭다운 했을 때 있죠. 그때 3월 달, 4월 달 때 그 이과수 폭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 이과수 강물이 있어요. 강이. 네. 그래서 그 이과수 강물이 한 계곡으로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그 악마의 계곡으로 오. 예. 그쪽으로 쏠려서 흐르면서 폭포가 이제 생기는 건데 아. 그 이과수의 강물이 말랐었어요. 오, 그래갖고 배가 네.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오. 폭포가 거의 한 80개 정도, 그러니까 한 8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왜 그런 거였어요? 오, 그 왜 이과수 이유가? 강물이 물이 가뭄이었나 말라서 봐요. 가뭄이 아. 와서. 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서 그렇죠. 좀 그렇게 된 그게 거예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와요. 아, 근데 이번에는 네네. 8년 만에 왔어요. 아, 그 정도로 남미도 이제 예. 기후 변화가 심하죠 지금. 아, 예. 와. 이상 기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럭다운 했을 때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 그 뉴스 하는 사람들이 자연도 슬퍼한다. 인간이 이렇게 그럼요. 아파하니까 네. 자연도 같이 아파해주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죠. 예. 아. 아니 예. 그 매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전문가의 길로 이렇게 가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그 미국에 와서 저 법무사 일을 30년을 아, 미국에 했어요. 와서? 오.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법무사 일을 하고 형사법 재판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전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도 꾸준히 남미를 다녔죠. 아. 예. 왜냐면 너무 답답할 때 훌쩍 갔다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사춘기 때 되면서 말썽 피기 시작할 때, 그때 네. 이제 안데스 산맥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예, 원주민들 애들한테 기숙이만- 좋았겠다. 예, 그 그래서- 정말 여행들이. 좋았겠네요. 예, 진짜. 그래서 특히 우리 막내는 굉장히 라이프 체인징했죠. 몇 년 동안 안데스 와. 산맥으로 하이킹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아. 갱년기가 좀 일찍 왔어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마세요. 네. 갱년기가 굉장히 갱년기를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사라지곤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사라지고 열흘 동안 사라지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딜 그렇게 사라지냐. 네. 그래갖고 갑자기 갱년기 부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같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는 여행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애들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근처에 말썽 피는 곳은 좀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는 집안들이 우리 애들도 해서 같이 가면 안 되냐 해서 그럼 아빠들은 오지 말고 엄마들만 가자. 네. 엄마인 내가 데려가니까 엄마들만 해서 가자.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마약하는 애들, 마리아나 피는 애들, 그다음에 어. 우울증 있는 애들 와. 그런 엄마들이 애들 한두 명 데리고 여행도 많이 하고 다 고쳐지겠네. 그런 여행 어. 다니면 남미 제가 딱 보니까 가면은 그 힐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 명은 지금 제가 아주 미국에 그 옛날에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컬더스에게 한 패밀리인데 형제 오빠하고 동생이에요. 여자 동생. 그런데 파타고니아를 한번 하이킹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파타고니아. 그 집 엄마하고 이제 다른 가정하고 세 가정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애들은 아직까지도 트레킹을 다녀요. 그래서 와. 오빠는 한 2년 있다가 이제 우울증에 약을 놓고 동생은 마리화나 끊고 그러기까지 한 3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데리고 다녔죠. 엄마랑 와. 같이. 예. 그렇게 해서 평생을 여행했어요. 어. 왜냐하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같이 은퇴하자 약속하신 마지막 그 변호사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쉬다가 저희 가족 그 한국에 계신 형부가 칠순이 되시면서 세계 5대국을 다 여행을 했는데 미국도 웬만큼 다 돌았는데 남미만 못 돌았다. 그러니까 70잔치를 남미 여행을 하고 싶다. 근데 와, 제가 네네. 그건 내가 못 해드리겠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데 제가 놀고 있었잖아요, 마침. 네네. 그래서 이제 식구들 12명을 2달을 남미를 다 돌았어요. 두 달. 우와. 예, 2달을.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말씀하신 그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양쪽 그 내셔널 파크에 호텔이 있어요. 굉장히 좀 가격이 높은 호텔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에 있으면 5성급 호텔. 그렇죠. 이제 거기 물소리 가야겠네. 다 듣고 폭포 무지개 뜨는 거 다 보고 와. 너무너무 예쁘죠. 꼭 예, 가보고 싶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저는 이제 평가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번 여행 어떠셨습니까? 호텔은 어땠고 음식은 어땠고 이제 물어보다가 밤 새벽 2시 반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부들이 일관성 있게 막내 처제는 지금 은퇴하고 뭐 다른 일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남미 전문 이런 명품 투어를 하면 어떻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근데 갑자기 꽂혔어요. 마음에. 아. 이게 2018년도 연말이에요. 아. 그 말 한마디가 예, 그래서 딱 꽂힌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들도 그래. 너 딴 거 하지 말고 네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맞아요. 너한테 그 열정이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이 내가 요 마음을 갖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힐링도 받고 행복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너같이 이렇게 특이한 호텔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 것이고 음식과 문화와 역사를 구석구석 알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돈에 큰 욕심이 없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남미 진짜 전문으로 되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맞아요. 예, 네. 2018년도에 그게 연말이라서 집에 와서 한 2019년도 1월 달에 내내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기도했어요. 잘하셨네요.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법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이제 절차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신청을 해서 남들만큼 한 뭐 3, 4개월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니고 번개같이 나오면은 시작하겠다는 3주만 무슨 해놨어요. 라이센스 필요한 거죠? 그것도 그 투어 오퍼레이터 라이선스가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손님들한테 그 여행 디파짓을 받고 네. 뱅크럽시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여행사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아. 맞아요. 그러다 많았죠. 보니까 네. 이제 번드도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형사법으로 아주 처벌을 강하게 받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남미 여행 전문가시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시작한 건 2018년부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한 2019년도에 라이선스 받았어요. 2019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 전문가한테 전에는- 하시더라도. 예, 네. 그 전에는 많이 했죠. 그런데 돈 받고 안 했죠. 그냥 예, 그냥 하셨고. 예. 그러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미 여행을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어릴 때부터 따지면 예. 본인이 가봤던 곳 중에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았다 하는 데가 어딘지 정말 궁금해요.
많겠지만 그 중에 많죠. 딱 하나만 고르자면 어딜까요? 제가 예.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아 예. 어디죠? 그래요? 파타고니아예요. 파타고니아. 아, 예. 파타고니아가 파타고니아 전 유튜브 영상 통해서 정말 아름답다고 예.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예, 곳. 그래서 뭐 이렇게 파타고니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명성을 얻은 주인공은 칠레 쪽의 토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이에요. 아. 예, 토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 하면 네. 거기 트레킹 하는데 아니에요. 다들 그러는데 그쵸.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트레킹 하는 것만 유튜브에 올려서 그러는데요. 토레스델파인에는 트레킹만 하러 가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죠. 아 그럼 뭘 해야 되죠? 예, 가서? 아이슬란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토레스테파인에는 자연의 백화점이에요. 모든 게 다 오, 있어요. 자연의 네. 백화점. 예, 되게 아름다운 완전히 뷔페예요. 단어네요. 다 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다. 그죠. 예, 진짜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있어요. 표현이에요. 네. 호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맑은 호수, 톨코이스 막 초록색 그런 호수들이 뭐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우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산봉우리 너무 예쁜 산봉우리들이 있죠. 빙하 있죠. 음. 동물들이 있죠. 와. 예, 그 다음에 나무들, 고토레스테파인의 안에만 있는 또 특이종의 그 나무들이 또 있죠. 뭐 식물들, 예, 나무들. 식물들도 있죠. 어. 꽃도 있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백화점 그런 같네요. 자연.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거 다 예,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예. 없는 걸 보네요. 제가 네. 유튜브에서 볼 때는 이런 호수 그런 예.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파타고니아 호수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파타고니아에는 빙원지대가 3곳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빙원지대가 어디냐면은, 파타고니아 남빙원지대. 그러니까 이 토레스테파이네가 바로 그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 그레이 빙하라는 그 남빙원지대에서 솟아나는 그레이 빙하지대라는 데 한 곳이 네. 있죠. 오. 예, 예. 그러면 예, 네. 예. 먼저. 남미 네. 여행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인분들은 되게 드물지 않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 처음 뵌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분들은 조금 전문 여행 조금 뭐 너도 나도 전문이라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벌써 유럽 사람들은 그 전문 여행 문화가 벌써 시작된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지 한 10년 정도? 그 전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구석구석 가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찾아가 보는 깊이 거죠. 다니는 여행이죠. 깊이 다니는 아, 여행. 예, 깊이 그러니까 다니는 여행. 그리고 남미는 점 찍고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 일단은 그 안데스 산맥이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때문에 인프라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 그런데 네네.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안데스 산맥으로 인해서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쵸. 네. 네. 예, 자연을 예. 보존해야 되니까 사실은 또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면 가기가 좀 어려울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점 찍고 네. 다니기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찍고 다니는 게 이제 유럽 여행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컨셉의 여행이죠. 네. 그래서 함부로 특히 이제 페루 여행이 이제 간단하게 몇 박 간단히 이제 마추픽추 다녀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네. 5박 7일이. 네. 마추픽추도 또 예, 아름다운 데죠. 예, 그렇죠. 너무 맞아요. 아름답죠. 정말 예. 아름답다. 그런데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해발 3,500m 고산지대에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산지대를 잘 적응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짧게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이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네. 버스에서 자면서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갔다 와서 며칠은 앓으시죠. 병나시죠. 그다음에 병 얻으시는 분도 네. 계세요. 예, 너무 오. 무리하다 보니까. 아. 예, 그러니까 고산지대 여행은 천천히 적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3,500m 간다 그러면 한 거의 보면 고산병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한 2,800에서 3,000에서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한 2,700에서 2,800 정도 거기서 하룻밤 그럼 자고 호흡하기가 조금 까다로워. 그렇죠. 머리 차기 시작하죠. 건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00m 넘어가면 어떤 분은 구토하시는 분, 아. 미식미식거리는 분, 골치 아프시다는 분, 아. 뭐 다 있으신데,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적응을 그러니까 내 몸을 살피면서 다녀야 돼요.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을 잘 페이 어텐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응하면서 저희는 다니죠. 그냥 아. 막 다니진 않죠. 몸이 바로- 보내는 신호를 잘 그렇죠. 읽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예. 그 여행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선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네.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을 잘 끝내는 게 목적이다. 맞아요. 여행을 끝까지. 하는 게 목적이 맞아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끝까지 다 끝까지 잘 하는 안전하게. 게 목적이다. 예.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건강해야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고산지대 가는 거는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낮은 지대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잘 자야 되고 아,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맞는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그 여행을 망친 기분이거든요. 망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일정을 다른 사람들 막 다니는데 나는 못 다니잖아요. 예. 아니면 다녀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맞아요. 기분이 안 좋죠. 몸이 불편한데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예. 아무리 뭐 경치가 좋은들 맞아요. 아무리 최고의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 배를 탔는데 여행이었는데 배 멀미가 시작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크루즈 그러니까 여행? 아니 크루즈 여행은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 타면서 배 안에서 이렇게 즐기는 맞아요. 여행이었는데 음식도 아무것도 못 먹고 어. 그냥 누워만 있다가 나오니까 음. 진짜 건강하게 잘 갔다 와야 됩니다. 맞아요. 여행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돌아와서 네. 몸이 아프면 안 돼요. 맞아요.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정도만 잘 쉬고 그러니까 그게 자면 나이가 그렇게.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여행 다녀오셔서 아플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요새는 젊은 것들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데스크 잡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네. 그래서 다니다 보면요. 비실비실 70대 그래요 진짜예요. 맞아요, 70대 되신 진짜. 분들이 날아다니신 분이 있는가 오히려 하면 운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나이 왜냐하면 드셔도.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청소 맞아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우리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그 아이디 나이하고 맞아요. 여행 나이하고는 별로 맞아요. 상관이 네,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20대라고 하시니까 아, 그렇죠. 아니 외모도 20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네, 패키지 감사합니다. 여행인가요? 그럼 이 아, 저 여행을 맞아. 지금 그게 하시는 궁금했어요. 게 예, 저도. 패키지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가족 단위 여행도 많이 컨설테이션 가족 단위. 하고요. 가족.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신 건지. 저는 이제 궁금해요. 여행은 네. 제가 다 디자인을 해요. 네, 네. 예, 그리고 직접 제가 디자인을 하고 왜냐하면 그 노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이렇게 가이드 따로 안 하시고 직접 아니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디자인을 제가 디자인을, 해서 예, 디자인. 네. 현지에서 같이 동역하는 회사들이 있죠. 아. 아니면 현지 가이드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저희가. 아, 그러니까 오. 보통은 그렇습니다. 현지에 짜여진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짠 여행에 이제 현지 사람들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스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아침 쉽시다. 사우나들 하시고 스파 하시고 근데 오후에 좀 설렁설렁하고 그 다음 날에 좀 빡세게 하고 이렇게 절충해 가는 그렇게 거죠. 해야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한번 유럽 쪽을 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남는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갔다 왔는데 스위스도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하셔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다 갔거든요. 사진 안 찍으셨어요? 사진도 찍었는데 네. 글쎄 그냥 버스를 한 3, 4시간 타고 아. 멋있는데 한 5분 보고 10분 보고 그리고 또 예, 막 맞아요. 3, 4시간 타다가 그냥 자니까 그리고 그쵸. 또 막 그 찍고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도 갔는데 쭈르륵 가서 쭉 모나리자만 딱 갔다가 보고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거의 그 무슨 이게 여행이 그쵸. 아니라 버스 무슨 훈련 받은 기억밖에 안 나죠. 훈련이야 훈련. 맞아요. 그리고 막 훈련 새벽 같아요. 5시 에 맞아요.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내일 6시 에 일어나야 된다든가 거의 무슨 훈련 즐길 받는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유럽 여행하고 남미하고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게 내일 우리가 가야 되는 일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던가 아니면 그 내셔널파크 안에서 자요. 그게 어. 진짜 좋네요. 예, 그래서 안에서 예, 파카 예.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경우 열흘이면 한 이틀은 정도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네네네. 이런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7시 반에서 8시 반 그 사이에 시작해요. 그 사이에 그냥 예, 음. 그리고 거의 오후 5시 6시면 끝나요. 오, 예. 좋네요, 예. 좋네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을 많이 이제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음. 그 남미 국가 중에 제일 안전한 국가가 칠레인가요? 칠레예요. 칠레. 예. 네네. 칠레는 지금 이렇게 쭉 긴 나라. 남미의 미국이에요. 남미의 남미의 미국. 또 미국. 굉장히 잘 어. 산다고 들었는데 잘 살고 예.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면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예요. 교육열 대단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슷한 게 우리 여자분들 보면은 한국에서도 요새 이제 아기 안 낳잖아요. 그렇죠.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한 여자의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세대에 0.7밖에 안 돼요. 인구가 어. 감소하고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칠레도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요. 아. 예. 네. 특히 베네수엘라 사람들, 콜롬비아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칠레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죠? 그리고 워낙 그 칠레에 그 남미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노동자들이. 다 서로 칠레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르헨티나도 그러니까 그렇고 브라질도 맞아요. 그렇고 거기 있는 주민들 맞아요. 다 왜냐하면 칠레 가고 인건비도 싶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칠레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도 어느 분이 오셔서 저 남미로 이민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 추천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럼 딱 칠레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싼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칠레는 아니에요. 미국보다 그렇죠. 더 비싸요. 비싸. 어떤 면에서. 오히려 정말 물가는. 예, 비싸군요. 물가는 더 비싸. 네. 특히 파타고니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여기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뭐 이래서 9불 정도 한다? 네. 그럼 네. 거기 가면 14불, 15불 해요. 아 비싸네. 오, 예, 비싸요. 와. 예. 그러니까 현지인들 같이 살면 조금 싸지지만 네. 이제 우리는 여행자니까 사 먹고 관광객이니까.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싸죠. 그리고 예. 치안이 안전하고 그죠? 치안이 안전하고 경찰 파워가 대단해요. 그렇다고 우리 들었어요. 한국의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아, 80년대 같아요. 그때처럼. 경찰 파워 경찰이 대단해요. 경찰이 약간 조금 그 인권을 좀 이렇게 심해하나요? 아니에요. 칠레는 네. 제가 칠레 그 사람들을 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정권 잡은 사람이 38살이에요. 좌파의 색깔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그쪽 예. 남미가 다 지금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중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참 존경스러운 게 칠레는 혹시 작년에 그 중국의 그 마이너리티 유엔에서 마이너리티 그 학대하는 그 뭐죠? 그 저 위구르 중국에서 예, 예. 위구르 예, 예. 민족 거기에 학살. 이제 유엔 대사를 하나 네. 보내서 인스펙션 차 네. 보냈던 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음. 일을 다녀온 유엔 대사가 마이너리티의 인권 대사가 누구냐 하면 미셸 바첼랏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바첼랏이요? 칠레 대통령이었었어요. 예, 칠레 전 대통령인데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2000년도 초에 우리 한국의 박통 때 같이 칠레도 70년도에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독재 정치가 죄송합니다. 오래 갔었어요. 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아. 그런데 어.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아직도 음. 그날을 그렇구나. 기념하면서 데모를 예, 아직도 해요. 예. 네. 예, 시위를 아직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한 도시 같아요. 거기를 일단 발을 들이면 오후 4시, 5시에 나와요. 와. 그래서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얼굴까지 이름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네. 와.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고 자유 투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칠레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근데 네네. 그 모든 과정을 10년이 넘는 15년이 넘는 과정 동안 희생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오. 진열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예. 뭐 제가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칠레에서 왔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데 예. 근데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좀 모르겠어요. 그 옛날 글쎄요. 과거에 예, 과거엔 그랬죠. 왜냐하면 칠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게 있죠. 예, 모든 나라가 남미에 같아요. 왜냐하면 남미 국가들이 다 아시안 조금 그렇게 보는. 그렇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먼저 내렸고 발을 내렸고 중국 사람들이 내렸을 때 거의 노예 비슷하게 발을 내렸어요. 아, 참. 예. 페루가 옛날에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그 모든 그 스페인이 갖고 간 그 금과 은을 많이 실어 나른 데가 페루예요. 페루로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그쪽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실려갔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많이 실려갔냐 하면은 콜롬비아의 까르테헤나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관광 도시가 거기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해서 유럽으로 갔죠. 네. 금과 은이. 예. 그런데 그만큼 페루가 식민지 시대 때 벗어나면서 특히 페루 리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예, 왜냐면 금과 은이 모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은을 그 은을 그냥 은으로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스페인에서 거기서 은 동전을 만드는 은행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 뭐 까르타헤나도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페루의 리마는 남미의 가장 첫 번째 대학교가 페루 리마에 있어요. 그만큼 부유층이 많이 살았던 곳이 페루 네. 리마예요. 그래서 페루 리마도 볼 게 굉장히 많죠. 금과 은이 모이는 곳. 예, 그런 곳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마 당시는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당시에 특별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인들과 국제 상인들과 그다음에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부 뭐 종교, 캐톨릭 그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있을 수 살 수 있는 특별 예. 도시였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시대 벗어나면서 그 컬러가 남은 거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식민지 시대 벗어나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제 정치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사람과 유럽인들과 원주민들과 피가 섞인 끓이올려라는 그런 특이의 좀 특이의 그런 인종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이 텃세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또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좀 그런 좀 중간에 네. 어떤 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경제를 잡으면서 이제 한국까지도 브로커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불러왔죠. 그때 1800년 후반에 한국 사람들이 그 배에 실려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 밭에 가고 그다음에 그 상위권에 사는 사람들 집에서 하인처럼 약간. 일하고. 미국이민 스토리랑 약간 비슷한데 사탕수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죠. 예, 남아 있는 거죠. 유럽인들은 자기네들 와서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나의 상위, 나의 주인 이거로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피부가 하얀 사람에 대한 어떤 모르는 그런 어떤 즉각적인 존중, 뭐 그쵸. 존경심, 뭐 이런 좀 내가 좀 하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대가 아직도 그 원주민들 그 산에 가면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냥 제가 들은 거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이런 데는 인종 차별이 거의 없다. 아시안들이. 아르헨티나도 있어요. 있긴 눈에 안 있구나. 보여서 예. 그렇지. 눈에 안 보여서 예,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 칠레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과거에 그리고 또 한인들도 다른 인종을 뭐 차별해서인지 약간 그런 이슈들이 맞아요. 과거에 좀 그런 것도 있었다고. 있어요. 예. 한국 사람들 예. 인종차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칠레는 특히 산티아고는 부유층이 많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인들이 독일 후세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칠레는 상위권에 우리 2020년도에도 그때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 이틀을 있으면서 가장 그 미슐린 레스토랑 몇 군데가 아주 네.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예약을 여행 가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해서 갔더니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 동네에 왔지?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유니스 씨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를 조금 ET로 보는 것 같다. 에일리언으로. 에일리언이니까. 네. 이미그런트를 그런데 에일리언으로 이제 보니까. 저희가 먹는 와인과 네. 먹는 음식과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같이 여행 가셨던 분끼리 뭐 영어도 몇 마디 하고 그쵸. 저는 또 소믈리에 불러서 와인 테스팅하고 스페니시 잘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른 부위의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딱 벌써 보는 눈이 딱 바뀌죠. 예, 그래서 저랑 여행하시면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저랑 대표님과 여행하시면 여행해야겠네요. 전혀 예,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잠깐 공익 광고 볼 시간인데 광고 보고 계속 유니스 주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어. 이제 픽업할 거야. 금방 가. 팁 달라고? 요새 무슨 특고도 팁 달라고 그러냐. 5불이면 되나? 얘 봐라. 더 달라는 거지? 얼마 더 달라는 거야? 1불? 2불? 그래 10불 준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뭐하지 하는 거야? 도대체 팁을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음식값 계산 안 하셨습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팁 안 주셔도 되는데. 수고 많으신데 팁은 그냥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예, 지금 남미 여행 전문가 유니스 조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볼리비아
저기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저기 그 볼리비아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코카인 문제들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R 등급이에요? 아니면 R R13 등급이에요? 이게 사실 저녁 시간대에 맞춘 거기 아, 예, 때문에 맞아요. R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름이 문화 플러스. 충격이니까요. 네. 충격적인 얘기 해주셔도 충격적인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 잘했어요. 여러분 주영 씨. 세계에서 가장 탑 퀄리티의 코케인은 볼리비아 그래서 코케인이에요. 예. 아, 예. 오, 그래요? 99. 가장 그 질이 좋은. 2 퓨리티 와. 퍼센트예요. 예. 오,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 코카 사실 여기 이제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서는 이제 코케인 많이 흡입하고 이게 예, 그냥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예. 그 엘리트들이 많이 이렇게 예.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 예. 엄연한 사실인데 예. 근데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면은 코케인을 이렇게 잘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자, 볼리비아 그 혹시 그 코케인을 뭘로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코카 몰라요. 코카 잎사기. 예. 예.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코카콜라? 그래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에도 그게 예. 코케인이 들어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 옛날에. 그 성분이 예.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중독성 성분이 있었던 예, 거예요. 예. 아. 코카 잎사기 자체는 나무가 한 1m에서 조금 넘게 자라요. 예. 그런데 그 코카 잎사기 자체는 그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의 영양소이자 네. 멀티 바이타민이자 그다음에 미네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5,000년 전부터 무덤을 파보면 5,000년 전부터 코카 잎사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카 잎사기가 굉장히 좀 성스러운 그런 잎사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그런 몸 성분들도 좋은 있는 거예요. 거네요. 그다음에 그쵸. 만병통치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리비아를 도착을 하니까 티가 있는데 코카 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야 네. 저거 먹지 마. 근데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카 잎사기가 그러니까 저녁에 밥 맞아요. 먹고 난 다음에 소화에 코카 좋다고. 티를 먹어요. 그러면은 가스가 찬다거나 소화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도 우리 한국 그 한약 끓이듯이 이렇게 원래 그 잎사귀와 나무 뿌리로 한약같이 만드는 약들이 예. 있어요. 음.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여신한테 제사 지낼 적에도 그런 거를 쓰고 그러는데 네. 이제 코카 잎사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 그 한약이 그 뭐라 그러죠? 인삼 말고 그 맨날 홍삼? 들어가는 거? 아 저기 한약이요. 예. 한약에 그거 있잖아요. 뭐, 녹용, 녹용 말고 왜 뭐 똑같이. 당귀, 뭐 인삼. 한국에 뭐 여하튼 맨날 인삼 아니 산삼 인삼 말고 아니면 왜 뭐 맨날 저기 들어가는 거 있어요. 공진단 빠지지 뭐죠? 않고. 기억나는 뭐 있을까요? 홍삼. 홍삼 말고 뭐. 어쨌든 네. 그런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샤킹했던 게 어느 친구네 집에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네 집에 갔어요. 숙제하러. 갔는데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떻게 보니까 엄마가 코카 잎사귀를 여기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초카 잎사귀를. 네, 제가 그러니까 볼리비아 그러니까 피부에 도착해서 좋으라고. 1년밖에 안 됐을 때여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여기 무슨 미신 믿는 집안인가 아. 보구나. 네. 이제 그러고 네. 친구한테 얘 니네 엄마 왜 여기다 코카 잎사귀를 다 붙여놓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머리 아프대. 아 그거를 예. 놓으면 그러니까 예, 두통에서 그러니까 얘 해방된다는 거네요. 그것도 물로 안 하고요. 침으로 해서 이렇게 착착. 아 근데 칠 대로 진짜 머리가 현혹이. 네, 아픈가요? 그리고 음. 이제 배가 아파요. 네. 설사하거나 배가 가스가 찼다거나 막 심하게 아프다. 그럼 누워갖고 또 배에다가 다 깔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와. 그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그- 그렇게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페인킬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진통제. 네. 씹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빨이 썩었어요. 이빨이 아파 충치가 있어. 그러면은 씹어갖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썩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의 그 페인 컨트롤이 되고. 와. 예, 그다음에 어디가 곪거나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안데스 산에 제가 이제 하이킹을 예.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디가 이제 찢어져서 좀 피가 난다거나 좀 아프잖아요. 그럼 코카 잎사귀를 씹어서 거기다가 살짝 바르는 거예요. 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붕대로 말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몸에 만병통치약이네요. 좋으라고 쓰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이게 원래는 합법인가요? 심이- 볼리비아에서는? 그렇죠. 아니죠. 이게 합법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리비아에서는? 팔아요. 파운드로 아. 팔아요. 시장에서 잎사귀를 왜냐면 이걸 네. 하루 종일 씻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음식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렇죠. 그런 그래서 코케인이네. 그 미국에서도 1980년도 때 콜롬비아나 페루나 볼리비아랑 그 코케인과 전쟁을 벌였을 때 네. 볼리비아 정부에다가 너희들 코카 잎사귀 그 밭을 뭐 쓸어버려라. 1000에이커를 태워버리면 네. 우리가 얼마를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안데스 산맥에서 원주민들이 트럭 타고 걸어서 반대 시위. 한 달 동안 도시가 마비됐었어요. 어머.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네. 데모할 때는 몸으로 해요. 앉아서 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
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이제 커지니까. 퍼져가니까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었던 거예요. 아니 그 미국도 웃기는 게 자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그렇게 쓰는데 좋은데 쓰겠다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글쎄요, 좀 뭐 그거는 어쨌든. 뭐 좀 다른 날에 얘기하시고. 예. 자, 그래서 이 코케인이 참 그 볼리비아에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지금은 이제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예, 그런데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파티를 가요.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은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냥 뭐 술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이렇게 한 곳에 쫙 차려놓잖아요. 그럼 그 옆에는 늘 코케인 트레이가 있었어요. 오. 예. 그거 완전히 그냥 그냥 소주 마시듯이 그렇죠. 그런 하고 싶은 거네요. 사람은 하고 볼리비아에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바 같은 데 가면 네. 여자애들이 거의 이제 화장실에 와서 코케인을 하고 가죠. 아. 그러면은 거의 상위층이 부모들 몰라요. 음. 부모들이 얘네들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죠. 근데 클럽들이 거의 상위층만 다니는 데니까 이제 그때만 이제 왜냐면 그 코케인을 하면 얘네들 완전히 깨어 있어요. 몸의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니까 하이퍼가 돼서 밤새도록 깨 있죠. 그러니까 연말 파티하거나 이럴 때는 파티에 100명이 오면 한 90명은 다 코케인을 하죠. 아, 그 당시에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도 하지 마시세요. 네,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하지 볼리비아 마시죠. 문화에서 이게 코카인을 그렇죠. 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 네. 근데 이 코카 잎사귀는 그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끼를 먹는 우리 3세끼 먹잖아요, 밥을. 네. 이 사람들은 거의 2끼밖에 안 먹어요. 두 끼, 그 중에 하루에 한 두 끼. 끼는 그러니까 세 번째 끼는 코카 잎사귀예요. 아. 잎사귀 잎사귀를 그냥 씹어 먹어요? 종일 그럼 그게 씹으면서 약간 소화제 다니죠. 비슷하게 그렇게 아니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기하네요. 멀타이바이러민, 칼슘도 있고 바이러민, 미너럴도 비타민처럼. 있고 그러니까 이 안데스 산맥에 가보면 사람들 이빨이 하얘요. 오. 아주 깨끗하게 하얘요. 그러면은 그것도 코카인 이 사람 때문에. 제대로 여기서 야채도 못 먹고 그쵸. 제대로 생선도 못 먹고 네, 밥을 그런데 잘 못 먹을 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빨들이 이렇게 깨끗할까? 이빨이 아주 깨끗해요. 오. 양치질 뭐 그냥 하루에 뭐 10번 이상 하는 사람들 같이. 예. 저기랑 신- 반대인가 보다. 전 맞아, 중국에 신기하다. 갔었을 때 네. 조선족들이 이가 그건 차를 많이 마시니까 누렇거든요. 아, 예. 아이고. 네. 근데 거기랑 예, 반대인가 그렇죠. 보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 졸업반 때죠.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아마존가로 이제 제가 살던 라파스에서 아마존가로 빠지는 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넘버 원이 있어요. 네. 데스로드라고 그래요. 데스 아. 로드. 예, 예.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무섭네요. 라파스하고 아마존. 아마존 연결해주는 아마존. 중간 네.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가다가 네. 잘 다녀왔어요, 아마존을. 그래서 7박 8일을 볼리비아 아마존에 잘 있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버스도 아니죠. 바나나 트럭 타고 왔죠. 네. 바나나 이렇게 실은데 원주민들하고 같이 비옷 이렇게 뒤집고 와. 이렇게 오는데 네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데스로드에 돌이 떨어져 갖고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서 반나절을 지내다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차 이거 다 치우려면은 며칠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때 4명하고 저 이제 5명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내려가자 마을로.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해 지기 바로 직전에 조그만 집 몇 개 모여 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거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더 네. 들어갈새 안으로 이제 찾아서 근데 간 곳이 코케인 만드는 랩이었었어요. 아, 몰랐어요. 코케인 만드는 신기하다. 랩에 예, 랩에 도착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말에 도착해서 네. 완전 이 사람들이 원산지. 먹는 와. 거를 이제 구하러 왔는데 네. 먹는 거를 주고 네. 그래서 잘 먹었죠. 그래갖고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되냐? 너희들 잘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가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가 어디서 뭐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장아들 있고 여기까지 오는 그 와. 예. 검은 옷들 입고 그러고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원주민들이. 그래고 그 사람들 따라서 우연히 가 보니까 이 방보다 한 2배만한 곳에 네. 그 파란 거에다가 수영장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코케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거기다 네. 코카 잎사귀 말린 거를 쫙 깔아놓고 네. 케미컬을 섞어서 그게 다 녹기를 기다려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어. 들어가서 장화 신고 밟고 다니는 거예요. 와, 예. 너무 밟아서 신기하다. 그거를 네. 완전히 다 이제 밀가루 반죽하듯이 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퀴드를 이제 벽돌같이 틀에다가 딱딱 넣어서 그럼 이제 사각형으로 딱 그 이제 벽돌같이 되는 거죠. 되게 그런데 그래서 신기하다. 저희도 했어요. 할 수 없이 바깥하라 그거 그래서. 하라고 아, 바깥하라고 만들어 같이 보니 있어요. 좋네. 죽는 줄 알았어요 코케인을. 그때. 그거 하느라고.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다. 깨나고 보니까 나와 보니까 뭐 샷건 네. 있죠, 네. 뭐 총 있죠. 해야죠. 그래가지고 수도 우리 있는데. 무서워갖고 네. 우리 여기서 집에 갈 수는 있는 건가. 그쵸. 막 이러고. 그리고 일단은 한번 아. 해보자.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제가. 예. 너 미쳤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 우리도. 아니 그 우리도 좀 줘라. 그러니까 니네들 해보겠니? 그래서 우리들 한 6시간 노동을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우리
좀 가도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렇게 지금 오는 살아계신 게 다행이네요. 미국에 이제 코케인 들어오는 코케인이 이렇게 그 남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코케인이 많은 건가요? 지금 코케인이요 루트가 있어요. 그 볼리비아 코케인이 플로리다에 도착한 찬스는 거의 한 5%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비싼 코케인이 볼리비아 코케인이에요. 그렇게 예. 되는구나. 예, 근데 이 코케인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거의 페루로 해서 이제 에콰도르로 해서 네. 이제 콜롬비아로 많이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콜롬비아 근데 그 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제 섞어요. 그러니까 많이 질이 섞여져요. 좀 떨어지는 그렇죠. 질이 거네요. 점점 떨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순도가 예, 이렇게 막 그렇죠, 변질되고 그렇죠. 막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섞고 예.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 도착하면 네. 뭐 그 레벨이 있어요 코케인도. 레벨이. 1, 2, 3 이렇게 레벨이 있어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레벨이 예,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또 섞어지게 되면 완전 레벨 3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되게 재밌네요. 도착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데는 또 섞어요. 어머. 그래서 완전히 상위권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약들은 좀 그러니까 막 하면은 이렇게 쓰러지고 병원에도 실려가고 안 막 좋아, 그런 안- 경우가 안 좋죠. 많잖아요. 근데 어. 코케인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인 나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눈이 빨갛고 이렇지 않아요? 코피 아니에요. 많이 나고? 여기 안에가 녹아버려 이 안에가. 그러다 코가요? 보니까 코 안에 녹아서 콧물을 자주 흘리고 그러니까 그게 질이 안 자주 좋은 코케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코케인 다 많이 한 사람. 많이 그냥 한 코케인 사람은- 자체 순도가 뭐 좋든 안 좋든. 예, 많이 네. 한 사람. 하지 아니, 마시기 왜냐면은 바랍니다. 예. 미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드라마 네.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막 그 저는 이제 변호사들이 막 그 밤새 예, 이렇게 맞아요. 일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깨어 있어야 쓰려고 되니까. 예, 깨어 예. 있는데 다 그 준비해야 되니까 예. 그걸 하고서 막 에너지 뭐 예. 그런 장면을 저는 근데 막 봐가지고 코케인 한 건데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코도 녹고 얘기한 뇌도 거. 맞아요. 녹는다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겁니다. 얘기가- 예,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일단 근데 볼리비아 하면은 코케인이 이게 굉장히 그 거기 문화 중에 하나라고 저도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어본 예. 거고 예, 예. 저기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또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커피. 잠깐만 계셔보세요. 왜 자꾸 커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볼리비아는 제가 제 고향 얘기 좀 할게요. 코케인으로 혼내면은 너무 너무 불쾌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영양가 많은 미네랄 많은 이 코카 잎사귀로 요새 예. 뭘 많이 하냐면요. 네. 코카 맥주. 그래. 아, 이런 코카 거 맥주. 좋네요. 네. 그다음에 코카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도 많고요. 네. 에너지 드링크도 그다음에 어, 코카 좋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예, 코카 과자도 그런 있고. 거는 몸에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도 코카콜라가 시작된 게 약으로 이게 그렇죠. 소화제로 쓰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소화제로 소화제인가요? 소화제? 아니죠. 코카 드링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코카 드링크인가요? 예, 예, 에너지 뭐 하여튼 그 드링크로 약으로 시작됐죠. 처음에는 예, 쓰인 예, 걸로 저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볼리비아는 또 그 고산지대에서 많이 최상품의 우리 키노아. 키노? 퀴노아 쌀. 키노아가 퀴노아 몸에 정말 키노아가 좋은 그래요? 그 쌀 말고 또 이제. 주영 씨 이런 거 잘하는 상품의 키노아가 어디서 나냐면 볼리비아 우유니 외곽지대. 우유니 우유니 소금 평지 있죠. 그쵸. 그 사막. 외곽지대와 띠띠까까 호수 거기에서 나는 띠까까 호수. 예, 그 근방에서 나는 게 키노아의 최상품이에요. 그리고 키 키노아 중에 최상품이 뭐냐 하면 검은색. 그럼 블랙 퀴노아도 키노아. 미국으로 오면서 질이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키노아 이렇게 그 트레이더 조스 이런 데 가보면 볼리비아산, 페루산 이렇게 그럼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걸 그럼 사야겠네요. 그 볼리비아산은 괜찮은 거예요? 예, 볼리비아산 좋죠. 그런데 어. 완전히 검은 그 키노아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 검은색 퀴노아. 네. 거의 그거는 없고요. 본국 가서 사야겠구나. 예, 아니면 좀 볼리비아. 섞어 있는 거 있죠. 예, 예, 컬러풀한 거는 혹시 있죠. 여행 섞어서 가면 있는 거. 사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맛있어요. 고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키노아 과자, 아. 빵, 수프 많이 먹죠. 네. 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남미 여행을 너무 떠나고 가고 싶어요. 싶어요. 선생님하고 네. 혹시 같이. 고기 좋아하세요? 저 고기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에 아주 고마운 고기가 있어요. 그게 오. 뭐냐면 그 야마 고기, 알파카 고기. 걔네들이 뭐냐면 그 낙타과에 속해요. 네, 그래서 안데산맥에 알파카하고 다리 코트 긴 애, 있잖아요. 목 네. 긴 애들 동물 보셨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세타 수에로 많이 만드는 게 맞아요. 알파카, 네. 그다음에 야마. 얘네들이 고기가 또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콜레스테롤이 없잖아요. 그래서 볼리비아 가고 페루 가면 예. 걔네들 고기를 많이 먹어요. 예. 또 네. 맛있는 것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남미는. 갑자기 침이 예. 막. 그러니까 막 아니 선생님한테 네.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다음에 별로 좀 네, 쉬고 다음에요. 다음에 예, 한번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미에 대한 관심이 음. 저도 굉장히 굉장히 커졌어요. 저도 지금 커졌어요. 얘기하면서 네. 저 꼭 마지막으로 가보고 질문 싶습니다. 하나만 예.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한테 여행이란 한마디로 어떤 건지 너무 예. 궁금해요. 그걸 네. 마무리 멘트로. 네, 예. 마무리로. 여행이란 그 여행보다는 저한테 남미는 남미란, 나한테 네. 예. 남미는 내 심장이에요. 와. 네. 나의 너무 심장 멋있는데? 남미. 그래서 제 유튜브 너무 채널 보면 멋있어요. 네. 나의 심장 남미 이렇게 간단히
그리고 심장이다. 나의 일기장이에요. 나의 네네. 삶의 구비구비 모든 그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어디 있었고 어디 있었고. 네. 카피라이터 따로 누구 고용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그쵸. 슬로건으로. 예, 너무 알겠습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예.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 그렇게 꼭 할게요. 다 우리 다시 하지 뵙는 못한 걸로. 네. 재밌는 하지 얘기들 못한 콜롬비아 많아요. 얘기 다음에 이어서 커피 하겠습니다. 얘기로 다음에. 예, 예. 예, 예. 네,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